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자체들의 반발로 논란을 빚어온 인천시 자체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 후보지. 논란이 커지자 인천시는 한 발 물러서서 공론화를 거친 후에 내년 1월 말까지 지자체가 제3후보지를 제안하면 검토하고 제안이 없으면 기존 계획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 계양, 소각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부천 시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도영 홍익정교연구소장과 박정산 부천시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소각장을 두고 인천과 특히 이 부천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먼저 인천시는 소각장 후보지를 지자체가 제안을 하면 검토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지요. 네, 일단 인천시 상황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그리고 소각장 후보지를 발표한 이후에 인천시에 있는 각 기초 지자체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옹진군의 단식 투쟁을 비롯해가지고요, 남동구, 미추홀구 등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특히 미추홀구 그리고 남동구에서 연수구 자체 소각장 시설을 통해서 자체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인천시, 박남춘시장의 자원순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반발은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각 지자체가 연대를 해서 이제 반발을 할지를 미처 몰랐던 입장에서 불편한 기색, 다소 당황한 모습을 인천시가 보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겠다고 하면서 이런 모양새를 취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옹진 군민들의 이제 삭발 투쟁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도 좀 상당한 상황입니다. 결국 인천시가 각 군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논의 테이블로 올려서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천시장과 각 지자체장이 같은 당이에요. 같은 민주당인데도 좀 불구하고 이 분열되는 모양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그 노력도 보였어요. 요즘에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는 이제 강화 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장들이 전부 다 이제 민주당 출신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할 수가 있는 게 옹진 군수가 일단 단식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와 기초 지자체 간의 협상 테이블이 이제 마련됐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앞으로 타협점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이제 허종식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지자체장 그리고 시의원, 군구의원 그리고 전문가 등 한 10명 이내로 해서 매립지 특위를 조성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게 다가오는 이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유동수 시당위원장이 어느 정도 봉합하기 위한 수순이라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인천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자원순환 대정책의 큰 틀을 흔들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협상 테이블에서도 박남춘 시장, 인천시는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보여지고요. 하지만 반면에 남동구라든지 미추홀구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들은 대안을 어떻게든지 한번 제시를 해서 기존 계획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천시 입장도 좀 살펴보죠. 부천시는 최근에 이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네,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3기 신도시 발표를 이제 대장지구에 이제 건설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이제 쓰레기 소각장 강력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는데요. 네. 그래도 그동안 그렇게 크게 그런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3일 날 의회에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화하고 현대화하는 거를 이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지적사항이 나온 거죠. 네. 주민들하고는 소통을 했느냐. 이제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의회에서 이제 보이콧을 한 거죠. 그리고 주민들하고 설명이 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먼저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 18일 날 부천시에서 오정권역 주민들하고 1차 설명회가 있었고요. 네.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선 소통 부재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느냐. 요즘의 정책이 시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는 정책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적들을 가지고 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꾸준히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제 시의 입장입니다.
또 지난번에는 인천과의 협약식이 뭐 연기된 바도 있는데 그럼 다시 추진될 수도 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협약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날의 협약식은 우리가 계양과 강서구와 부천시가 쓰레기 광역화하면서 현대화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서로 시의 각자 의견은 어쩌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MOU 정도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실질적인 이제 본 협약식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협약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협약식이라고 되었는데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18일 날도 시장이 직접 이제 그 주민들하고 설명에 참석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설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오정 권역의 주민 대표들하고 17일 날 이제 부천시청의 이제 창의실에서 간담회 형태로 먼저 이제 사전 미팅이 조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민과의 소통을 해 나가겠다라는 시의 뭐 그렇습니다. 의지로 볼 수가 있겠죠. 주민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천시 의회에서 지금 소각장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요? 예, 이제 그 우리 이번에 이제 제248회 2차 정례에서 이제 소각장 관련해서 총 1억 20만 원의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네. 거기서 약 5천만 원 정도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들은 이제 선진 그 시설 견학이나 이제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홍보비 이런 것들을 약 50% 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시에서는 그래도 이게 광역화든 현대화 사업이든 어떻게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 안 되면 부천시만이라도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견학도 하고 주민들의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각 이제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추진을 하려면 최소한의 예산은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정도의 반절 정도는 이제 예산을 이제 승인해 준 거죠. 네. 부천 주민들은요, 광역, 그러니까 인근 인천 계양과 또 서울 강서 쓰레기까지 같이 처리하니 광역 소각장은 절대 안 되고, 또 부천시만의 자체 소각장도 현재 이 대장동 소각장 연한이 다 된 만큼 그동안 피해를 오래 받아왔던 대장동 말고 건립 위치를 새로 정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지금 주민들과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예,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지금 이제 대장동이 이제 우리 그 도시의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까지도 약 1년에 1억 5천만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고 민원을 해결한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도 우리가 20년 동안 소각장과 하수종말 처리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거를 이제 광역화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검토해 달라. 예산 문제는 시가 적정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부천시 토지 매각과 관련된 대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예산 전략이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주민 협의체나 그런 이제 주민자치에서 이제 1차적으로 대안을 냈던 게 자, 정광역화를 한다 하면 부천시와 계양구와 강서구에 서로 만나는 경계점에다 광역화를 해라.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보면 이제 그 김포공항 할주로 끝 부분이 있는 데가 이제 그쪽에가 그렇게 세 지자체가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네. 그러면 거기다 광역화를 한다 하면은 동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달라.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1안, 2안, 3안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부천시만 굳이 거기에 얽매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안 맞는 이야기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광역화할 거를 그래요. 강서구 정도는 기존에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서구는 광역화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동의할 수 있지만 네. 계양구 정도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인천 자체 광역화를 해서 해라 이제 그런 지금도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 한번 대신 전해 들어봤고요. 지금 인천시는 1월까지 소각장 위치 제한을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천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있다면 부평 계양 소각장에 대한 그 대안을 부평 계양구도 좀 고민을 해야 할 텐데 인천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인천시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일정에 차질해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부천 시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인천 입장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천시와 앞서 MOU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협약이든 뭐 MOU든 이게 무산이 11월 3일, 18일이었나요? 11일에 무산이 되면서 당초 일정과 계획이 지금 틀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당내 특위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급하긴 하지만은 일정 부분 시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부천시와 오랫동안 협의를 해왔고 당초 협약식 일정까지 잡은 상태에서 주민 반발로 이렇게 일정이 계획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천시와 부천시가 광역 소각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물밑에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부천시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송영길 국회의원 인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천과 그 광역 소각장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만약에 이 협의가 실패할 경우에는 이게 계양 신도시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초 인천시는 이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부평 계양권역에다 만들 계획이었었습니다. 하지만은 계양 신도시가 있는 이제 계양 을에 송영길 의원이 총선에 당선된 이후에 이제 부천의 장덕천 시장을 만나서 이제 광역 소각장을 대장 소각장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천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서로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부천 시민들의 반발로 대장 소각장이 무산이 되게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당초 계획대로 부평 계양권역 내에 광역 소각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폐기물 시설 촉진법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에는 소각장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도 계양 신도시가 조성되는 계양 TB 내에 소각장이 신설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대장 소각장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대장 신도시 내 그리고 계양 신도시 내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금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등 이렇게 소각장이 3군데 이상 이제 병립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인천이 부천과 합의가 불발되면 대장동 인근 그러니까 계양 신도시에 또 하나의 소각장이 생기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부천 시민들로서는 결과적으로 인근에 소각장만 2개가 생기는 꼴이에요. 직선거리로 300m다라는 부분은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광역 소각장을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주민들은 혹시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의견들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데 우리가 하남시 같은 경우 현대화된 시설들도 견학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하남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 계양 서운산업단지 주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대화가 되면은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 아무 피해를 주지 않고 좋은 시설이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자원 시설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니 그렇다 하면 계양구는 계양구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복지나 이런 체육시설을 제공해주는 그런 취지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는 이제 최소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수도권에 남아있는 토지가 미래 가치를 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미래를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전무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임비시설을 아무리 이 시설이 현대화해서 필요한 시설이라 하지만 우리 부천시 입장에 보는 토지 효율 측면에서 봐도 이제는 광역화는 부당하고 그런 토지를 더 활용을 해서 부천의 미래 가치가 있는 토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정부도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어 발표하고 이런 문제들도 미리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하고 인근 지자체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걸 정리해 놓고 나서 도시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도시는 만든다고 발표를 하고 그 도시 한가운데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 우리 정부는 일정 금액의 국비만 지원하겠다 해놓으면 절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도 이런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인근에 추가적으로 또이 혐오 시설을 만드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하나로 모으는 게 나을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뭐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가 광역 소각장을 그 카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즉 서울 강서구와 인천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현재 대장동 자원순환센터가 약 원래 1일 300톤 분량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게 노후화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조차 소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또 170톤의 추가 쓰레기를 소각하지 못해서 지금 문제로 남아 있고 지금 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2026년부터는 아예 또 생활 폐기물에 대한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부천시 입장에서는 소각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는 뭐 당면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대장 신도시까지 조성됐다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인 소각해야 될 난이 엄청 많아지고 네.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천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최대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가 광역 소각장이 아닌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만들 경우에는 예산 부담도 상당하다 볼 수가 비용이 많이 있고요. 들죠. 많이 들죠. 부천시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 소각장을 받아들이는 게 타당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 박정선 의원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어떤 시설을 뭐 어디다 설치를 한다고 해도 연한이 지나면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논의해야 되고 그럼 또 갈등을 빚게 되고요. 자꾸 되풀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소각장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구체화 시킬 수가 있을까요, 의원님? 이제 그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5년이 되면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종료됐죠. 그거는 계양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부천시의 문제고 강서구의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부천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 수도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가 거기에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가 현대화를 하든 광역화해서 현대화를 하든 먼저 시민들하고 공론화해가지고 시민들이 일단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사를 시작을 해도 아무리 길어도 2년이면 완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각 지자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되고 시는 시대로 시민들을 설득을 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여기와 비유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어제 경기도에서 경기대를 갔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환자가 늘어나니까 임시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네. 갔는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입장을 거부했어요.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안 된다고. 그렇지만 거기서 경기도 관계자들이 학생들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니까 학생들이 동의를 해주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부천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부딪혀서 시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안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자 비용을 좀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 이 시설을 전혀 설치 안 한다 하면은 우리가 일정 부분 소각 비용까지도 미리 더 돈을 지급해 주겠다. 돈을 확보해서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줄 테니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보자. 이런 식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계양구에서 2천억이 들어가면 차라리 2,500을 줄 테니 부천에서 사자. 뭐 이런 정도 해야 되는데 일부 좀 한 1,000억 지원하겠다. 이거는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수적이었다라는 설명이시고 이게 좀 더 크게 수도권 매립지와 종료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어떤 해법 갖고 계세요, 이 수장님? 사실상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역 소각장에 대한 지자체 지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시민들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네. 어쨌거나 소각장에 대한 인식 전환 문제 그리고 전면 지하 내지 친환경 시설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